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장 본격 장 끝나고 쌌다는 방송 클로징 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7월 9일 화요일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우 처음에 이제 네. 뉴스 그 오프닝이 오, 나와가지고 바뀐 줄 알았어. 우리랑 매우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네. 안대현님께서 네. 네 분 보는 재미에 오후 시간이 즐겁습니다. 와. 주식 정보 얻으려고 방송 보다가 이제는 그냥 스며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아.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명박창렬 완전체잖아요. 네, 완전체죠. 명박창렬 우리 명박창렬. 김장렬 본부장님, 박창원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많은 분들이 저 네. 유연석 닮았다고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닮았어요. 아 그럼요. 실물은 더 닮았어요. 시험을 보고 있어요. 왜 그러시죠? 체리주밀레님이 개그 경제 프로. 개그 경제 프로. 역시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아 대한민국 1등입니다. 네. 근데 개그라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시장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어쨌든 플러스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2,867 결국 레벨업을 한 상황에서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이제 2,800선은 어느 정도 좀 지키는 것 같고 네. 모르죠. 여기서 갑자기 넉놓고 있다가 뒤통수한테 때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지켜내주고 뷰가 있다. 압도적입니다. 네. 코스닥도 0.1% 오르면서 860포인트. 특히나 이제 오늘 하창원 본부장님이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창원 본부장님 코멘트를 짧게만 들어본다면 네. 수급 굉장히 강합니다. 네, 수급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침하고는 다르죠? 아니요. 아침하고는 당이 다르죠. 네. 선물 매수가 엄청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네. 사실 오늘은 네. 반도체가 움직였기 때문에 선물의 매동이 강해져야 되는 거를 강조를 좀 드리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8천억 원. 이건 벌써 4조 3천억까지 순식간에 왔어요. 이럴 거면은 이때까지 왜 그렇게 2조에서 우리를 태웠는지 확실히 뚫으니까 그냥 슝 하고 역시 저지선을 뚫으면 전선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에서 뚫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오전에도 간단하게 좀 브리핑 드리긴 했는데 네. 6월달 외국인 동향을 보셨을 때 미국계랑 영국계가 엄청나게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외국인 현물에서도 이제 수급 기조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수급에 강렬하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게 4, 5, 6월 달을 좀 체크를 해보니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변압기거든요. 이 세 개가 무너지지 않으면 오케이.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크지 않을 것이고 세 개가 뭐라고요? 자동차, 변압기, 반도체. 반도체. 네. 반도체가 제일 비중이 큽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변압기. 변압기. 예. 근데 변압이랑 자동차는 크게 차이 안 나요? 변압기가 근데 거기 끼나? 껴요. 자동차에? 오늘도 엄청 버텨주고 또 재룡전기는 거의 10만 원까지 재룡이? 가는. 오, 뭐 샀나 보네. 엄청 신났어. 계속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사고 싶어서. 근데 아니, 그럼 어제 여기까지 가다니. 컬컬컬에서 두빌 얘기한 거 오늘 맞습니다. 체코 원전 네. 기대감으로 오늘도 5%. 오늘 사실 원전주가 잡주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너무 잘 갔죠. 아까 뭐였죠? 거의 상한가 간 거? 몰라 이름도 몰라. 근데 잡주까지 포함해서 네, 센트 에너지.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 요거는 또 전략적인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변압기,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요거 세 개 안 무너지면 시장 그대로 간다 말씀해 네. 주셨고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네, 코멘트 뭐 잘 방어했어. 잘 방어했다. 네, 반도체 올라서 0.3% 끝나죠, 대충. 네, 이 정도면 뭐 근데 김장현 본부장님은 항상 상대평가 언더퍼폼, 아웃퍼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네. 니케이가 2% 가고 상해종합이 1.3% 가는데 네. 우리 이 정도면 매우 언더퍼폼 아닐까요? 그러게 오늘은 언더퍼폼이네. 그렇게 따지면 매우 서운한데요. 특별히 뭐 이렇게 뭐 무너져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그쪽이 잘 갈 만한 이유가 있었나 보네요. 상해는 잘 모르겠고. 일본은 무슨 일본은요? 이유예요? 뭐가 있지? 대만 어떻게 했어요? 대만도 많이 대만은 아직 나왔나? 확인 못 해봤습니다. 네. TSMC가 잘 가서 대만이 좀 앞서갈 수 있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일본은 왜 많이 갔을까요? 부럽네요. 네, 시청자 대표로 나와주시는 김장현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정보가 없어. 근데 뭐 일본도 사실은 뭐 억울할 거 아닌 게 네. 우리나라 오를 때 또 일본이 쉬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커플링의 개념으로 생각하기에는 해외 증시를 볼 필요가 전혀 없고 네. 심지어 나스닥과도 막 그렇게 심하게 막 커플링이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지만 네. 100% 커플링 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좀 주목했던 섹터나 뭐 이런 반도체 유지되는가? 네. 이오 테크닉스, 뭐 한미 반도체, 하이닉스 정도. 음.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을 것 같고. 은행이 좀 빠졌잖아요. 그렇죠? 은행이 좀 아까 기업 그 밸류업
약간 이슈전 있는 거 말고 네. 아까 뭐 방산 특별히 새로운 거 없는 것 같아요. 오전보다 많이 벗어났다든지 갑자기 튀어나왔다든지 그런 것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원에서 그 파월이 발언하는 거 그거 좀 들어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멍충미님께서 네. 민준아 너 좋겠다 한전산업 상한가 같네 하셨는데 네. 한전 기술이라고 한전산업은- 오늘 2% 올랐어. 한전 상이 아니고 2%나 올랐네. 와. 지수보다 많이 올랐네. 아니 똑같은 한전인데 뭐야 이거 다 산업하고 기술하고 달라? 다르지. 기술 있으니까 산업하는 거고 산업 있으니까 기술이 있는 거잖아. 다르게 다르죠. 다르지. 달라요? 예, 소금이 안 똑같지 우리 엄마 왜 그거 샀을까? 아 우리 엄마 기술자인가? 기술 사버렸어. 알겠습니다. 네. 일부러 놀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형님들. 알면서 알면서 괜히 그러는 거야. 멍충미 형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가는 거에 있어서 뭐 이따 코멘트 좀 하겠지만 네. 네.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요 정도 막 상한가 가고 체코 원전 기사 막 쏟아지고 요때 이제 어느 정도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맞아. 좀 아, 차익 무서워. 실현을 해야 되는지 혹은 17일이니까 사실 지금 일주일 넘게 남았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혹은 이번 주 후반까지라도 어떻게 조금 더 하는 끌고 게 갈 맞는 수 건지. 있는지. 이건 사실은 전문가의 영역이라서 맞아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전은 특히 하창원 섹터가 될 수 없잖아요. 본부장님이 조금 더 이런 게 입맛에 맞으실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상한가 간 종목은 다음 날에 이제 갭 상승이 나오겠죠. 이제 상찰량도 뭐 넉넉하게 있어서 상 안 깨지겠죠. 지금 이제 3분 남았으니까. 그래서 다음 날 시초 급등 나왔는데 그 시초 갭 상승한 그 부분만 안 메워주면은 일단 홀딩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당분간만 뉴스케일 파워라는 티커명이 SMR이에요. 네. 미국 주식에서 SMR이라는 뉴스케일 파워를 좀 지표로 삼으셔가지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걔가 이제 전거래 미국장에서도 12% 급등을 했다고 제가 아침 브리핑할 때 바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쪽이 좀 잘 가놓으면은 우리나라 원전 쪽도 좀 이렇게 뜨겁뜨겁 하거든요. 그래서 네. 뉴스를 들고 왔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슈팅이 나왔잖아요. 원전주는 보통 슈팅 나오고 들어가면 19번 물립니다. 그러게요. 근데 체코가 만약에 된다면 또 다른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체코 원전이 안 되면 좀 당분간은 또 굉장히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나가 진짜 맺고 끊으면 확실하다. 나 끊는 거 잘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슈에 따라서 같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지만 나 끊는 거 못하는데요? 하시면 지금 늦었습니다. 네, 첫날이지만 늦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상훈 본부장님 뭐 원전 코멘트 네, 뭐 없으시죠? 없고요. 네. 어저께 못 들어갔으면 내 거 아니죠.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오늘도 좀 아마 콸콸콸 있는데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들어가시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 정도면. 이름이 예뻐서. 이름은 진짜 예뻐. 예쁘지. 나도 사고 싶어. 꽃 같고. 꽃 같고.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힌트 많이 줬다. 뭔가 신기술 같고. 신기술 같고. 나 사고 싶어. 이거 다 알려준 건데. 그리고 나서 붙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요?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사실 근데 나도 네. 지금 쥐어짜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게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두 분 다. 네, 오늘 뭐 쉬어가는 시장이 장세. 그니까요. 제- 사실 쉬어가는 기사는 뭐 그 직접적인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사들은 몇 개 나온 게 많아요. 시장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까도 보니까 3시에 무슨 기사 나왔네. 어떤 기사요? 금융위에 뿔난 기업들. 블락딜 사전 공시 제도 도입. 한 달 전에 블락딜 사전 공시하래요. 아 블락딜을 예. 사전에 공시하라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 아니었지. 아니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왜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블럭딜을 하려면 당연히 잘 모르겠는데. 블럭딜 유증 이런 거는 미리 어느 정도 레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무언가의 장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새로운 뉴스 아닙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와가지고 이게 뭔가 뭐 기업들 뿔났다 이러면은 나 대표는 아닌 거 아니니까. 네? 기사 났다길래 할 말 없다길래 한번 해보라고. 오케이. 기업이 뿔났대. 경영권 방어하는데 쉽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오플로우, 폴라리스 오피스 뭐 이렇게 그 주식 종목명을 오늘 얘기해 콸콸콸 줘. 종목을 맞추고 계신데 네. 아닙니다. 정답이 안 나왔어요. 이오플로우. 네, 꽃 같은 주식 뭘까? 플라워에서 이어플로우. 이따가 한번. 아오 암살자님이 꽃은 민트인데. 개그다. 재밌어. 개그예요.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3시 30분 지나가고 있고요. 권종근님 땡땡땡, 히얼히얼님께서 땡땡땡, 탈감님이 땡땡땡, 대박양봉님 띵띵띵, 자동삭제님이 쾅쾅쾅, 조상진님 땅 하고 말씀을. 네. 인스 차이나님께서 명명이가 명명명 이렇게 명명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랬거든요. 네. 술 다시 마시면 제가 개라고.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지금. 명하지. 근데 아직도 약간의 냄새가 나는 거. 에이. 그죠? 말도 안 되지 지금. 좀 나는 것 같아. 알코올 냄새. 에이, 그 인중 냄새야. 조심하라고. 알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그러면 네. 3시 31분 지나가고 있어서 시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2,867선 어느덧 1.5% 2% 오르면 2,900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거래일 대비해서 0.34% 올랐고요. 거래대금은 지금은 10조 8천억 정도로 잡히고 있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60.42포인트로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13% 상승을 했고요. 거래대금 8조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 초반 대비했을 때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좀 상승 우위로 마감이 됐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워낙 이제 상승 우위가 없었던 그런 시장이 유지가 됐는데 전거래일부터는 그런 것들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보고 있는 관전 포인트는 외국인 선물이 과연 누적으로 5조를 넘길 수 있을까? 지금 기세면 충분히 넘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앞자리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외국인 현물이 3,145억 원 거래소에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개의 수급을 합쳤을 때 2천억 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트 친구분이죠? 네, 한국경제 다니시는. 그렇죠. 왜 창피하죠? 일하는 모습 보여. 이렇게 우리가 창피해? 우리가 창피해서 얼굴 빨개진 거지. 아니 너무 밖에 좋아하니까. 이제 우리 한국경제 앵커님이 고맙습니다. 오시지. 에이 참. 근데 이제 민트 친구분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개그 방송하고 있으니까 창피해가지고. 아니. 카톡해요 제 얘기는. 빨리 다시 시황으로 넘어갈까요? 자,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선물과 현물의 포인트가 전거래일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선물과 현물의 지수 포인트가 은근슬쩍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여기 안 올라가는데 수급이 좀 많이 붙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현물 들어오니까 프로그램 비차익 요거는 이제 외국인 던질 때 같이 던지는 물량이니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원달러 환율 1381원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시아 증시 대비했을 때는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들이 일부 있었는데 뭐 이제 기사 찾아보시면 니케이는 아마 반도체 부분에서 약진이 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TSMC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나라 대비했을 때는 조금은 더 아웃퍼폼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살짝 쉬어가면서 중소형주 특히나 이제 좀 변동성이 있는 애들한테 매기가 좀 쏠려서 상승 종목 수도 좀 있는 네. 그랬던 하루였다. 근데 뭐 대형주가 마냥 쉬어갔다고 하기에는 하이닉스가 2%, 또 LG엔솔도 1.5%, 셀트리온도 2%, 뭐 이렇게 갔는데 좀 엇갈린 것 같아요. 일본에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만에서는 TSMC가 넘버원이잖아요. 네. 글로벌리는 엔비디아, 애플이 넘버원인가? 하여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비중이 꽤 되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 넘버원은 뭐죠? 일본에서 넘버원? 그리고 그게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얼마나 차지할까요? 일본 시가총액 1위 왜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일본이 많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네. 같은 반도체가 올랐더라도 거기는 반도체 그 군들이 네. 삼성전자 같이 우리는 한 20%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딱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7% 차지하고 이렇게 꾹꾹 내려오잖아요. 네. 5%. 근데 걔네들은 좀 많이 있지 않나? 소프트뱅크가 1위, 토요타가 2위, 키오토 애니메이션 6위, 3위, 소니, 닛산, 파나소닉 뭐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그 비중이 아마 시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 소재 제조사 근데 레조낙이 급등을 했대요. 하여튼 뭔가 그럼 됐든 반도체가 간에 많은가 좀 더 봐요. 이렇게 많이 골고루 퍼져 있을 것 같고 우리는 오늘도 물론
하이닉스 오르고 네. 이오좀 오르고 한미도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리노도 올랐지. 또 빠진 종목도 있거든. 그래서 맞아요. 우리는 이게 종목의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모두 올라온 경우가 드물어서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네. 느낌에. 엑스베이스님께서 일본은 우리나라랑 달리 많은 섹터의 어닝 추이가 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밸류에이션 높고. 알겠습니다. 박지영 차장님 들어오셨습니다. 아까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차장님이 명민준 아직 안녕하세요. 머리카락 있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 우리 기준이 높아지고 이연돼가지고. 네,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방어를 잘 하고 있고 코스피 하반기 전망 좀 올려주세요 채팅창에. 자, 알겠습니다. 3시 35분 지나가고 있고 네. 오늘 일단 요거를 좀 포문을 열고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두 어떤 분이 거? 오늘 요런 장에서 해주실 이야기가 뭡니까? 만약에 진짜 할 얘기 없다 그러면 예능으로 아예 제가 가버리고 오늘 장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이야기가 뭐가 있다. 이렇게. 멍쳤어. 네.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 아니 얘기 언제부터 그렇게 뭐 아. 구색 맞춰서 챙겼어? 맞아. 있다 그냥 없다. 없으면 아. 없어요 이러면 되지. 일단 뉴스는 많이 들고 왔어요. 뉴스는 많이 들고 왔다. 그러면 이게 개별장이라는 얘기네요. 결국에. 아니죠. 아니. 주도주들의 순환매에서 한 번씩 이렇게 계단식으로 슉슉. 아닌 것 같은데 원전이 주도주야. 아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네. 뭐냐면 1월 1일부터 전거래까지 수급 상위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달 다 순위에 있습니다. 15위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외국인 순매수. 네, 그래서 원전 중에선 걔 하나만 있어서 제가 거론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상위 종목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최근 3개월만 보시더라도 외국인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사오고 모으고 있었던 상황은 맞아요. 오케이. 네, 그거는 콸콸콸에서도 약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 오늘 해주실 말씀이 뭐가 큰 게 있습니까? 오전에 얘기하고 비슷한데요. 어떤가요? 2,900 한 초반까지 가는 거는 시간 이슈다. 아, 정상적인 상태라면. 아, 예, 그거 기조하에서 잘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침- 오버하지 말고. 아침에 제가 방송한 게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네, 술 때문에. 술 때문에. 아침에 이제는 코스피 전망이랑 뭐 사고 팔아라 이런 얘기 안 할 거다. 아니 그런 말 안 한 게 왜? 아니고 왜요? 정확히 코스피 전망이 얼마다 2,916 오늘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이제는 이거를 업데이트를 공식적으로 할 것이냐는 거는 몇 가지 얘기한 그 예상 밖의 그 정치적인 변수들. 이슈가 될 수 있는 소지 때문에 그게 해결이 되면 그때 가서 정상적으로 다시 예측을 하고 지수 전망은 이제 공식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얘기지. 금투세, 밸류업, 뭐 상속세, 상법 개정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떨굴 수도 있고 시장이 이것보다 더 오버슈팅인데도 올라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 전망이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할 능력이 없어서 안 한다는 게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두 분의 뭐 오늘 해주실 이야기 여러 네. 가지 또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하창원 본부장님이랑 시황 보면서 한번 출발해 보죠. 네, 오늘 산업부터 보시면요. 오늘 뭐 대장한 원전이 뭐 엄청 좀 기염을 원전. 토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모멘텀 플레이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코 원전에 따라서 확실히 좀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에너지, 재생에너지 쪽과 관련된 부분과 뉴스킬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전주들이 좀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도체 부분도 좋았죠. 뭐 삼성전자가 조금씩은 뭐 음봉도 보이고 했었지만 어쨌든 하이닉스, 뭐 PSK 홀딩스, 이오테크닉스 등등등 오늘 되게 많은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변압기는 오늘 날 잡은 것 같아요. 진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쏟아졌어요? 쏟아졌어요. HD 현대 일렉트릭 목표 주가 상향 28만 원에서 36만 원. 와. 그다음 LS 일렉트릭 전거래일에 22만 5천 원까지 올렸잖아요. 네. 25만 원, 26만 원 나왔습니다. 오. 두 개 나왔고요. 우와. 그다음 효성중공업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또 나왔어요. 이야. 네, 그래서 오늘 변압기는 작정했네. 진짜. 그렇죠. 전거래일에 수주 공시도 나왔고, 어. 그다음 초고압 변압기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2에서 3년. LS 일렉트릭은 4년 이상 수주가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봤을 때 확실히 초고압 변압기들이잖아요. 제가 언급드린 종목군들 전부 다 초고압 변압기를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목표 주가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거기에다가 MSCI 그 편입에서 LS 일렉트릭이 후보군 1등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SCI까지 수급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LS 일렉트릭이
아웃퍼폼할 확률이 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일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거 끝나면 약간 또 단물이 빠질 수 있어서 외국인 수급이 이탈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소켓 오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좋았고요. 유리기판, 폴더블 폰 흐름들 좋았고요. 그다음 긴급제동 시스템에서도 의무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에서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반도체, 변압기 등등등 여러 가지 저런 거 보면은 이제 반도체가 중심을 좀 잡아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로 좀 변동성이 나올 수 맞아요. 있는 그런 부분들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좀 많이 올라줘서 아무래도 계좌에 뭐 다양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수익을 챙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락색 들어가 볼까요? 네, 하락산업군은요. 자동차, 은행, 화장품, 2차전지, 사조그룹. 자동차. 네, 자동차는 오늘 이슈가 있었고요. 제가 뉴스를 들고 왔고 네. 증권사에서 커버한 내용도 들고 왔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은행, 화장품, 2차전지. 은행도 이유가 있긴 있었더라고요.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그 뉴스 들고 왔어요. 네, 그것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리포트 빨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리포트가 90개가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한 15개, 16개를 읽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상향이 많이 나오거나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쪽은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좀 부정적으로 나온 쪽도 박살나고 했어요. 그러니까 리포트 파일 영향이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다 못 읽어요. 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 리포트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력 산업군들 보는 것도 벅찰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진짜 산업을 압축하지 않으면 지금은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 왜냐면 이게 올라가도 이유를 한참 뒤에 찾아야 되잖아요. 은행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순히 밸류업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네. 찾아보니까 리포트 읽어보니까 오늘도 지주나 이런 것들 리포트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은 그 안에서 해답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한 10개, 20개 정도 산업을 하고 있으면 그거 언제 다 읽어요. 못 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압축은 좀 필요하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CNC 인터내셔널 주요 고객사 조금 이제 부진 이벤트가 있어서 조금 차익이 나오면서 나머지 좀 끌고 내려갔는데 뭐 누적 수주량이나 이런 거에서는 뭐 이상이 없다고 이것도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또 멘트한 내용들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에서 좀 일부 제한된 하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2차전지 뭐 이런 거 빠졌습니다. 냉동김밥이 해동됐네라고 하셨거든요. 냉동김밥 해동됐다. 이제 완전 아직 해동돼버린 해동됐다고 거예요? 하긴. 해동 해동돼버렸다. 해동 사조. 해동되면 이제 뜨거워지겠죠. 네. 무슨 소리야? 무슨 얘기야? 뜨거워진다고? 요 진짜 냉동김밥이나 이런 것들은 시장에 이렇게 좀 쉬어간다는 느낌이 있을 때 중소형주로 맞아. 잠깐 타다닥 이렇게 무언가 뭐라 그러지 이거를? 트레이딩 하는 거죠. 트레이딩 한다고 생각해야 될까? 혹은 다시 한번 이 하반기에 그때 그 시절처럼 불을 다시 한번 삼양처럼.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밸류로 치면 PR로 22배 수준까지 올라갔잖아요. 이 사조그룹 지금 6배에 오늘 떨어졌으니까 좀 더 떨어졌겠죠. 그러면 이런 수출 모멘텀들 확대되는 것들 보면은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어요. 밸류적으로 보면 업사이드가 있죠. 근데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이 그렇게 막 깔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위아래 막 이렇게 하면서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점. 근데 밸류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네.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이벤트만 또 딱 나와주면 예를 들어서 냉동김밥이 또 다음 달에 갑자기 수출이 또 대박이 났다고 막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슈팅이 나오겠죠. 하고 네. 올라가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 시장 자체가 고가권에서 좀 이렇게 빠르게 고점에서 차익 나오고 또 다른 거 갔다가 또 이제 또 시험면은 또 올리고 막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에서의 좀 리스크 해지, 그다음에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좀 확정지으면서 좀 차곡차곡 쌓아가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대박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지금 이렇게 고가권에서는 대박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부터 이제 우직하게 들고 가서 지금부터 막 100% 먹어야지 이러면은 물려요. 근데 내가 딱 이렇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매매를 해요. 그럼 제가 딱 매매를 하는데 샀는데 요 산업이 한 10% 올랐어요. 그러면은 10% 익절을 해요. 그다음 또 이렇게 기다려요. 돈 넣고 기다려요. 이 산업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쌓아놔다가 또 한 2, 3% 먹었어요. 그럼 또
어느 정도 이게 더 업사이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늦게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서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지. 대신에 쫓아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쫓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쫓아가지 않고 덫을 놓고 계속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오면은 또 거기 안에서 플레이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쌓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너무 대박을 내시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근 본부장님 주무시냐는 의견이 좀 있는데. 아니요. 질문 있으면 답하려고. 질문 질문하세요.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질문 있어요. 네, 질문 있어요. 행복한 서울 남자님께서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고 그럼 됐지, 서울 뭐. 남자시죠. 네. 네, 진짜? 많은 정보를 주셨어요. 서울에 행복한 살고 서울 또. 남자. 본호님한테 질문한 건데 이건 두 분한테 한번 같이 네.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 주도 섹터 중에서 21선 무너진 곳들이 많습니다. 리스크가 있더라도 포트를 확 압축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일단 김장현 본부장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본다면 예스. 리스크가 있더라도 포트를 확 압축하는 게 맞다. 무슨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술적인 어. 이탈이 있으니까 내려갈 리스크. 당연히 그러면 저기 버려야죠. 저한테 질문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 들어와요. 네?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대요. 저기 손절매트 하거나 30% 하고 나서 못 그래도 40% 됐다. 네. 다 팔거나 반 팔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칼칼 걸왜 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그거를 그거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혀가 결의 안 받는 분한테는 그거는 뭐 안 들어가겠지. 이것도 이탈했잖아요. 근데 이탈했는데 이탈한 이유가 진짜 펀더멘트 관계 없고 완전히 수급인데 이 수급이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내가 타이밍이 늦어서 타이밍이 잘못됐을 뿐이지 진짜 그런 게 이제 확인이 되거나 아니 확인이 아니지. 이게 정보가 확실하면은 버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종목이 몇 개나 있을까요, 아마? 그렇죠. 한 20개 갖고 있으면 뭐 글쎄요. 20개 갖고 있으면 두세 개라도 본인의 그 컨빅션이 있는 종목이 많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 나머지는 언제 이건지 아닌지 언제 다 조사하고 그럽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M님께서 장렬영님 오늘 무척 다운돼 보이신다 네. 하시는데 피곤하신가요? 아니 안 피곤합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좀 거 크게 아니죠? 한번 웃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장은 2916 해놨고 시간은 문제고 결국은 2900 한 번 더 오릴 것도 같아요. 네. 근데 중간에 한 번 확 무너지거나 아니 확 무너지지 않더라도 한 번 흔들 수 있는 것이 펀더멘트 외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걸려서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아요. 근데 시장 때문에 한국을 끌고 기분이 가는 안 거는 좋으시구나. 반도체가 끌고 갈 것이고 아까 변화기까지 네. 이렇게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데 나머지 거에서 저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 주식이나 인도 주식이나 뭐 그렇죠 베트남 주식이나 중국 빼고 다른 쪽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반이에요. 근데 한국에 주식 투자한다면 나는 40%? 근데 내가 40%밖에 투자 안 해도 퇴직금이 나와리가 들어가 있어갖고 네네. 아무리 익스포저 안 해도 50%도 익스포저 하고 있다는 게 짜증나는 거지. 이놈의 대한민국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가긴 들어가 놓는데 그래서 다른 거 미국, 인도 또 그런 식으로 네. 중국 빼고 중국 잘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같은 거면 TSMC 살 것이고 같은 거면 일본의 주식 살 것이고 같은 거면은 인도 있는 주식을 사고 그래도 한국만의 코어가 뭐냐라고 봤을 때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는데 어저께부터 반도체하고 변압기 정도만이 우리만의 코어다. 나머지 우리나라 주식이 이것만 사야 되지 딴 나라 주식 사면 안 된다는 거를 나를 설득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하지만 다른 이게 삼성하고 하이닉스 포함해서 현대차 포함해서 30 몇 프로기 때문에 네. 걔네가 5, 6%만 가도 2,910까지는 그냥 가기 때문에 누가 자꾸 물어보면은 나는 그렇게까지 봐요. 그래서 너 투자하냐? 글쎄, 나는 다른 선택이 있으면 골고루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얼굴색이 드러나나 보구나. 웃어대구나. 미안합니다. 오늘 인미도 먹고 기분 좋은데 오늘 어디 갔는데 어디서 갔는데 누가 아주 아는 척을 하더라고. 어떤 팬이라고. 네. 오. 저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오. 저보다는 어려 보이나? 비슷했나? 깜짝 놀랐어요. 졸고 있었거든, 내가. 그래서 이제 함부로 졸아도 안 되겠어. 뭐라고 팬이라고 했어요? 그냥 와, 와. 진짜요? 고맙습니다. 이름도 기분 좋네요. 성함도 알았었는데 기분 좋아요. 장이 올라가는데 왜 기분이 안 좋겠어요? 네, 시장 때문에 그런 약간 재미도 없고 답답하고 맞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저도 없어요. 쥐어짜는 게 아주 곤욕스럽습니다. 지금 오늘 특히나 뒤엎자고 있어요. 곤욕스러워요, 아주 그냥. 재밌는 거 없을까? 근데 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으니까. 하창원 본부장님네도 같은 질문입니다. 상반기 주도 섹터 중에 21선 무너진 곳 포트 확 압축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만약에 이제 주도 산업군인데 산업에서의 성장이나 이런 흐름들이 이렇게 막 크게 문제가 없어요. 계속 업사이드가 있는 상황이면 비중 조절을 해놓고 다시 21선에 재돌파할 때 들어가는 그런 기술적인 테크니컬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근데 비중은 줄여야 된다라는 건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주도 산업이 20선이 깬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매수세가 지금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시장에서 그쪽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왜냐면 매수매도에서 나온 결과값이 차트고 차트에서 20선이 무너졌다는 건 한 달 추세가 깨졌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중 조절은 필요하고요. 대신에 그 여하에 따라서 뭐 그게 이제 수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산업의 뭐 그렇죠. 전망 리포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 무조건 다 팔아라 이렇게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대신에 비중 조절은 꼭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구름샘 형님께서 그 팬분 홍준표로 착각하고 인사한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아니야. 서울에서 내가 건강검진 어제 잠깐 갔다 왔거든요. 내가 아파서 간 게 아니고 네. 갔는데 거기서 잠깐 졸고 있었는데 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 3% 잘 보고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어. 침 흘리고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연예인병 좀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조금 오케이, 죄송했지. 알겠습니다. 나 홍준표 상대모사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내가 보기엔 장이 재미가 없어요. 어제 뭐였죠? 전 사장님이었나? 네. 전 사장님 해보실래요? 뭐야? 남천동? 네, 남천동.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멋있다. 그게 더 여기서 비슷다. 다 이게 더 낫다. 싸우라면 가고, 네, 그렇지. 그게 더 낫다. 당사자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 자, 네. 그러면 특징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한 섹터 상승 섹터 봤고요. 특징 네. 들어갑니다. 특징주는요. 가온칩스가 삼성전자와 일본 이나노 기반 AI 가속기 수주 성공해서 상후 이제 성장 기대감이 있다라고 네. 해서 그 기사 났구나. 좀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슈어 소프트테크 요게 이제 미국에서 모든 차량에 긴급 제동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많이 뭐 올랐죠. 밟는 것, 브레이크 막 이런 것들 다 네. 갔어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2분기 실적 어닝 쇼크 얘기가 좀 있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 전망 크래프톤. 나왔고요. 이거. 그다음에 HK 인노에 오늘 또 리포트 나왔는데 뭐 케어의 매출 성장 기대감 유지, 그리고 목표 주가 유지. 저거 잠깐만 끼워드릴게요. 네, 하세요. 예. HK 이노엔이 이제 질문을 많이 예전에 추천도 했었잖아요. 네, 추천 네, 비슷하게 했었는데 참 안 갔어요. 근데 오늘 10% 올랐거든요. 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종목이 계속 여쭤보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리포트는 계속 나오고 가끔 나오는데 새로운 거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의협 그 이슈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이 친구들이 하는 게 수액 관련되는 비즈니스가 캐시카우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주가의 드라이브는 그게 아니에요. K캡이고 다른 건데 이제 실제 캐시카우는 이제 수액 이슈인데 수액이 이게 그 병원 이렇게 되고 나면은 그게 매출이 줄 거다. 그 우려가 계속 지금 3개월째 있었는데 실적을 딱 열어보니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한 번도 목표 주가를 나온 그래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투자가들이 못 견디는 거지. 진짜 3개월 동안. 질질질 내려가다가 강아지 오줌 싸듯이 내려가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야. 오늘 심심해. 강아지 질질질 내려가니까 질질. 표현이 참 고급스러우세요. 고급스러웠어요? 아니, 딱 HK는 그런 강아지 거더라고요. 오줌.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아무 이상이 없고 네. 리포트가 이거는 커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이렇게 네. 컨센트 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어. 나도 바라보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저번에 한 말씀 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자기가 안 맞으면 다음부터 이런 주식 하지 마세요. 그렇죠. 예. 이 회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주식을 포트에 갖고 가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왜? 펀더멘털이 강하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왜 기관들이 다 일주일마다 플레이하고 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거는 1년 가져가는 것도 있어요. 네. 이런 종목 한 세트 갖다 놓고 가져가는 사람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 안 맞으면 다음부터는 이런 거 들어가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개오줌 차트. 네. 역시 배우신 분이라 다르다는 역시. 의견들이 많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이크 탈락이시고 강아지 오줌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마이크가 질질질 내려가다가 뚝 하고 바로 지켜버렸습니다. 수액에 관한 기업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액 있다고. 수액. 수액 수액.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특징주 보고 있었나요? 뭐 네, 네, 특징주 네. 보고 네, 있었습니다. 특징주. 아, 그래서 한중 NCS, ESS 수요 급증에 따른 수혜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뭐 이제 JLK도 그렇고 루니 또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이제 대문짝만하게 네. 뭐 모멘텀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AI 의료기기 쪽이 또 다시 한번 이 모멘텀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원전주라서 좀 같이 이벤트가 있었는데 또 자사주 처분 결정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오늘 이제 재룡산업, 뭐 서전기전 이런 애들 움직였는데 송전선로 핵심 전력망 구축 관련된 뭐 이런 이벤트들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전선 전압, 역한 변압 이런 쪽에서의 이벤트가 좀 상당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LS에코도 자중 전력 케이블 안전 인증 미국에서 받았다라는 부분에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구력푸톤.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큰일 하시는 분입니다. 민트님. 감사합니다. 주식시장, K 주식시장 네. 아주 큰 엄청난 인플루언서야. 핀플루언서. 피플루언서. 파이낸스랑 인플루언서 합친 거 핀플루언서. 아, 핀플루언서. 핀플루언서.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라고? 누구 죽이려고? 깔깔깔 오늘도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콸콸콸 오늘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그 종목 진짜 살려내야 되는데 쉽진 않습니다. 살았으면 그러게.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원전 뉴스입니다. 30조 원 규모의 원전 발표가 임박을 했다. 그래서 원전주가 우와. 강세다라는 네. 내용인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건설 단가가 싸고 그 다음에 공사 기한을 잘 맞추는 거, 뭐 기한 잘 맞추는 건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강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좀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좀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일단 뭐 나토로 이제 슈웅하고 간 거랑 그 다음에 미국에서 뉴스케일 파워 급등한 것들도 투자 심리에는 좀 강한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제 11차 전력 기초 수급 계획에서도 이제 원전 3기 건설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에다가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원전에 대한 이런 유럽 지역은 특히나 재생에너지 비중도가 높으니까 네. 이제 SMR 통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에너지원 창출하는 이런 내용들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상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원전 관련된 또 이슈가 긍정적인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좀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거를 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도 좋은 이벤트가 있고 유럽에서도 좋은 이벤트가 있고 또 체코 원전 이런 이벤트들이 또 굵직한 이런 것들이 또 발표가 될 것 같으니까 좀 수급이 쏠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원전주 강세 30조 원전 발표 임박 17일 날 발표가 되고요. 네. 일주일 정도 남았고 프랑스랑 우리랑 양자 네, 100일. 1대1. 네. 그럼 조금 봐봐. 저거만 보면 네. 우리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단가가 절반 이상 저렴, 공사 기간 단축. 우리나라 언론 쓴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가 체코랑 유럽은 하나다라는 그쵸, 그 그쵸. 정치적인 로비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우리나라 기사가 우리 기사 쓴 거고 프랑스 기사가 어떻게 썼는지 봤어요? 프랑스 체코. 불어 기사는 안 못하는데. 봤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죠. 자기네들은 또 자기네들의 논지가 있겠죠. 그걸 읽어보지 않았잖아. 체코 기사를 봐야 정확하겠네요. 프랑스 기사. 그거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프랑스라도 하여튼 우리나라 아닌 기사를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지난번에 우리 뭐죠 그거? 엑스포 유치도 네. 와 거의 비등비등하다 이러다가 완전 개쪽 그거 당했잖아요. 박살났죠. 그거 지나가서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만 그랬어.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안 그랬다.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외신에서는 안 뭐 그랬어. 누구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 누구 까고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지금 기사가 모르는 거다, 나온 봐야지 알아. 거에 과연 저 정도의 실질적인 우리의 경쟁력이 있는 건가? 저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나라는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서 접근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뒤늦게 뚜껑 쫓아가면은 죽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음. 대응을 빨리 하실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린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손절매에 진짜 나는 딱 아니다 싶으면 바로 끊을 수 있는 그런 매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냉정해야 돼. 냉정하게. 네. 탁 끊고 탁 잊어버리고 내가 뭐 얼마 샀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그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근데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뭐예요? 그 기대감에 그냥 좀 그렇지. 노는 어떻게 거지. 해보겠다. 이 생각이면은 급등 끝나면 바로 튀어야 됩니다. 그러면 네. 바로 튀어야지. 바로 네. 그냥 오르기 전 가격까지 직전 가격까지 다 빠집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굉장히 심하시겠죠. 물론 운이 좋아서 더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마 그것도 며칠 못 갈 쓰고 세런드 뉴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흥분의 도가니 빠져 있으면 또 그거 못 먹을 수도 있죠. 물론 17일 날 진짜 우리가 수주했다라는 그런 대박 기사가 뜰 수 있습니다. 와. 있어도 어쨌든 거기에 그거 나오면 베팅을- 바로 배팅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이제 배팅의 영역이기 때문에 될 가능성 안 될 가능성을 좀 냉정하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넘어갈까요? 네, 다음 기사는 이제 삼성이 새 폴더블 폰 판매량이 30%가 늘 거다라는 시장 조사 하나의 업체의 내용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일부 관련된 종목군들 물론 이제 해당 부분은 유리기판도 속해 있고 뭐 레이저 관련된 HBM 관련된 이벤트도 있어서 뭐 여기저기서 이제 같이 속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삼성의 폴더블 폰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점유율도 확대가 되고 중국한테 뺏긴 것도 좀 뺏어오지 않겠느냐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예,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언팩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10일 날. 그 관련된 부분에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시장이 일부분 반응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새 폴더블 폰 판매량 30% 늘 듯. 네. 또 여기서 또 늘 또, 듯. 또. 아니 여기서 또 늘어날 안 좋은 얘기 하면 또 욕 바가지로 없겠지. 근데 확실한 건 작년에 삼성도 마켓 안 시어를 폴더블에서 엄청 중국한테 다 뺏겼어요. 어. 그래서 다시 올라와야지 재작년 돌아가는 거 비스무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모든 핸드폰이 접는 걸 의무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뭘또 의무해. 왜 이거 되게 불편해요. 불편해 이거 어려운 거 그러니까요. 불편해. 그게 혁신인데. 그 혁명이고. 껍데기도 자꾸 벌어지고 그거 다 액정도 기술적으로 잘- 해결됩니다. 우린 삼성과 함께해요.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ETF, K전력설비, AI 전력주. 코덱스 미쳤다 이 ETF. 와. 타이밍이 좋지 않았어요. 이제 전력 변압기기 딱 뉴스 나오는데 주식과 너무 빨리 하셨어. 뉴스는 타이밍. 주식, 사랑, 뉴스. 뉴스 칭찬 다 타이밍입니다. 네, 하나도 안 맞았어. 근데 요거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요 기사를 보시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놀랐습니다. 네, 네. 변압기 매출이 순풍이다라고 해서 한국경제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효성중공업에 대한 이제 상향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부분인데 효성중공업도 목표 주가 20% 상향 조정했다고 와. 나왔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D 현대일렉트릭은 2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 중반, 네. LS일렉트릭도 18만 원대부터 22만 5천 원, 25만 원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 만에 슝슝슝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증설에 대비하는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증설 관련된 모멘텀에서 이벤트가 있다라는 건 앞으로 이제 Q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Q가 늘어나면 P 곱하기 Q니까 그럼 실적은 더 이렇게 슝 하고 넓어지는 거니까 그런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변압기 매출 순풍 목표가 20% 상향. 그래서 저런 무더기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변압기가 다시 한번 출발해서 신고가를 계속 경신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하나의 기점이 또 나왔다는 거. 네. 저 친구는 저걸 리포트 썼어야 됐어요. 왜요? 목표 주가 저번에 예전에 막 올라갈 때 놓쳤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내려왔잖아요. 늘리면 받았잖아요. 이때 안 쓰면 바보 되는 거지. 저 친구라는 게 아니고 다.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 이제 써야 된다. 적절한 타이밍. 잘했어요.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맞벌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뉴스 가볼까요? 네, 잠시만요. 네, 지금 가시죠. 네, 은행. 왜요? 제목을 안 바꿔놓은 게 있어가지고. 제목. 네, 오케이. 은행 얘기입니다. 은행. 은행의 이자 이익이 축소가 될 거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게 오늘 키움증권에서 올해 금리 하락에 대한 영향으로 은행권의 이자가 축소가 전망이 된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감소가 불가피하다라는 내용. 물론 크지는 않지만 요거 때문에 이제 이 실적에 대한 흐름이 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 실적이 좋아야 배당을 많이 하는데 실적이 줄면은 뭐야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자사주 매입 소각 안 할 수도 있잖아. 약간 요런 얘기들이 일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6%로 전망을 했었던 올해 이자 이익 증가율을 1.8% 수준으로 좀 낮췄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영업 전망치 총 부분에서 한 1.5% 정도 감소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돈을 버는 게 주는 거니까 당연히 펀더적으로 좀 이렇게 아무리 조금 줄어도 일단 준다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멘트는 했어요. 네. 하지만 오늘 영향이 있었죠. 근데 네. 저 친구가 저렇게 하면서 저분이 그 자기의 토픽이나 아니면 그 종목에 대해서 네. 목표 주가나 이익의 추정치를
변화시켰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음. 오늘도 저도 사실은 하나증권에서 은행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무대기로. 무대기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목을 아까 아침에는 바빠서 얘기 안 했는데 제목이 차근차근이었거든요. 차근차근. 근데 목표 주가를 3개나 상향시켰어요. 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네, 차근차근 하면서 톤으로 하면서 우와. 여러분이 아시는 뭐 KB, 하나, 신한주주 목표 주가를 다 상향시켰어요. 물론 바이가 아닌 종목도 있어요. 하향한 종목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향을 했는데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개별 종목으로. 개별 종목에서 신한하고 KB, 하나는 목표 주가를 다 3개 올렸어요. 네네. 그런데 하향한 종목, 투자 의견 하향하거나 목표 주가를 중립을 한 것도 있는데 리포트 보면서 제가 본 것은 침착하게 잘했다. 이 친구가 쓴 거 자체가. 근데 오늘 타이밍장으로는 주가는 안 갈 수도 있는데 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오늘 빠지더라고. 근데 이 친구들이 적어놨어요. 님은 금리 하락과 대출 경쟁 심화로 님이 넷 인트레스트 마진이거든요. 네. 이게 떨어진다고 2분기 때 네. 3bp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컨센서스보다 순이익이 약 1% 내려간다고 얘기를 한 측면, 그게 만약 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은 아까 그 얘기가 통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한적이라 그러면 그분은 목표 주가를 높였나 낮았나, 투자 의견을 바꿨나 말았나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가 되겠죠. 그렇게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NIM,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라고 네, 하잖아요. 인트레스트 은행주 하면은 저거를 제일 핵심적으로 그쵸, 보는 건데 저거는 컨센서스보다 좀 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차근차근 이 실적 말고도 다른 모멘텀도 같이 또 가지고 가는 또 분위기도 있고. 여기는 주주 환원율이 계속 올라간다. 음. 세계 업체는 확실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목표 주가를 높였더라고. 오케이. 조금 용기 있게 했는데 오늘 타이밍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에 대한 리포트 무더기로 나와서 그것도 각자의 또 의견이 또 다르기는 하네요. 달렸다. 네. 그래도 어쨌든 밸류업이란 거에 계속 정부와 여러 군데서 뽐뿌질을 한다면 현대차 금융주 요거는 올라갔다가 막 크게 무너지고 이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굳이 그럴 하락 요소가. 그렇죠? 그쵸, 네, 예. 그렇죠. 부동산 PF가 무언가 빵꾸 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 그것도 이미 그런 충당금을 많이 해놔서 제한적입니다. 그럴까? 많이 해놨어요, 많이. 과연 네, 그럴까? 많이 빼놨습니다. 아마 저축은행 그쪽에는 제2금융권의 이슈가 될 소지가 있을 그렇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1금융권의 일금융권은, 이슈는 아니고 예, 그쵸, 예. 이게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이 다 무너지는 거니까 어디까지 꼬리를 잘라서 막을 것이고 이걸 어떻게 막을 그쵸, 것이냐에 그런 대한 거 이슈인데 센틴 부정도 당연히 센티적으로 금융주가 얘네는 상관없어요 해도 우수수 같이 무너지겠죠.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요. 네, 마지막 뉴스는 현대차 미국 법인 피소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거랑 이제 그 파업 임시 합의한 거 내용이 2개가 나왔죠. 근데 요거가 좀 뭐야 이거 큰 거 아니야라고 좀 고민하셨는데 이 애널리스트 분이 좀 커버를 해주셨습니다. 이 해당 이슈는 보복성 소송으로 현대차 펀드에는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현대차에서는 판매량 조작한 바가 없고 자체 조사를 시작을 한다라고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보다는 실적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었는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그냥 기존의 컨센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거에서의 좀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좀 분석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해당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얘기인 즉슨 실적이 잘 나오면은 요게 해소가 되면서 빵 하고 낙폭을 다시 한번 말아 올리는 장대 양봉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심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현대차가 엄청난 실적의 그 오차가 크게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아까 네. 지금 얼마 갖고 있냐면 시가장에서 4조 1천을 갖고 있는데 지금 컨센서스가 아까 지금 거기서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은 또 다른 증권 유진 같은 경우는 시장보다 더 잘 나온다 그랬어요. 4조 3천억까지. 근데 네네. 또 다른 리포트에서는 그냥 시장 컨센서스라 그랬어요. 그래봤자 4조 몇 천억에서 한 2천억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파급을 볼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모르겠어요. 이 인더스트리 그 2천억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이닉스 같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엄청난 1조 이상 차가 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뭐 난리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뭐 그럼 현대차를 왜 그럼 오늘 이렇게 뺐을까 조금 차익 실현. 생각보다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렇지. 차익 실현 말고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 뉴스 다시 한번 네. 띄워주세요. 네. 조작? 판매량 조작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얼마나 판다고 조작을 아니, 하고. 토요타는 성능 조작하고 뭐 하고 이래도 개차반처럼 몇십 년을 했어도 지금 잘 팔고 뭐 그러는데 저거 뭐 전기차 판매량 부풀리기 요런 거 한다고 뭐 주가에 뭐 영향이 있는 게 웃기잖아요.
웃기잖아. 근데 이게 그 폭스바겐처럼 뭐 배기가스를 조작했어. 토요타처럼 성능 조작을 했어. 뭘 했어. 근데 이게 예전에 근데 저거는 일도 아니지. 옛날에 고소해서 폭스바겐인가 어디에 거기서 옛날에는 그거 어떻게 됐죠? 모르죠. 누굴 고소해요? 옛날에도 우리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어. 그 딜러들이 고소했다고 아까 기사에 나오던 것 같은데 폭스바겐? 우리나라 말고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런 선례가 있었다는 거지. 어. 그럼 조작한 것이 뭐 승부 조작도 아니고 무슨 배기가스 조작도 아닌가 그렇게 시리어스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 만약 혹시라도 비스무리하게 사실이면은 영향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뭐 때문에 주가 빠졌는지 난 잘 모르겠어. 이 실험 말고 그렇죠. 차익 실현. 그냥 지나가는 차익 실현. 많이 올라서 저 뉴스는 그냥 핑계고? 명분. 핑계거리였다. 요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그 파업 합의 그것도 보셔야 되고 1인당 좀 돈이 많이 나가긴 했어요. 합의가 됐으면 잘 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돈 줬다고? 금액이 좀 그 있어서 삼성전자 11% 연금이 올랐다고 하네. 합의하면 잘 따야지 돈을 준 게 나쁘다고 아니 저런 거는 핑계야,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이기적인 얘기지만 네. 지금은 각자의 나라가 고립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일본도 미국도 자기 거는 쏙쏙 챙기자라고 가고 있잖아요. 저런 거 조작 나오면 조작해. 그리고 우리나라가 밀어줘. 그리고 현대차, 자동차,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이런 것처럼 전략 사업은 우리나라가 저런 거 다 감싸주고 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딱 챙겨야지. 바뀐 거 같아 어저께나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좀 바뀐 것 갑자기 같은데. 어제는 왜? 어제는 나 모르겠는데? 어제 삼성 아 삼성 깐다고? 그러니까 걔는 웃긴 거지. 그거를 잘해야 되는데 삼성은 근데 좀 까야 돼. 그러니까 이게 현대는 까서 지켜주고 너네- 현대는 정부가 지켜주고 그러니까 삼성 아니, 아니, 밀어내고 삼성도 밀어내면 안 되지. 삼성도 다 같이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너네 잘 못해 가 이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고 더 정신 차릴 수 있잖아. 근데 그걸 못하니까 서운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의선 반만 닮았으면 좋겠어.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죠. 자 그러면 넘어가죠. 뉴스는 끝났고요. 자, 애국자 납션 남산 가서 술 먹어라. 술 마시고 수술세. 각성했나 보. 오늘 못 마셔. 이틀 연속 술 못 마셔. 예? 그 어려운 일은 명예커가 해냅니다. 제가 그런 거 이틀 해내요. 연속 때? 네. 굉장히 자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이제 들어봐야 되는데 보노님 AI로 어떤 오늘의 장 코멘트 그림을 가져오셨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영어가 좀 이상하게 나오긴 했는데 네. 구글 번역기로 사진 찍으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어. 한번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어 번역기? 이게 약간 뭐야? 뭐야? 귀엽다. 안 보고 글씨가 안 빛에서 보여 눈. 멀어지지 마라. 무슨 영어가야? 이게 아 한국어죠? 아래 영어가 있구나. 네. 영어 어디 있어? 저 아래 저거 영어 바닥에. 아닌데 잘못 나왔는데? 잘못 나왔지만 구글 번역기로 사진으로 보면은 그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 구글 번역기로 우리가 사람이 번역하지 말고 구글 번역기로 아예 해석을 할 수가 없는. 뭘 뭔지 모르겠는데. 에브리 코너는 알겠고. 네. 아니야. 아 이거는 아예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림에 집중합시다. 저거 오케이, 오케이, 영어를 오케이. 빼고 네. 뒤에 검이 있어요. 검이.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 밑에서 빛에서 벗어나면은 주변이 다 트랩이 깔려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는 곳에서만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 즉 저는 수급이 움직이는 쪽 안에서만 플레이를 해야 안전하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온 것만 베팅하겠다는 거야. 타석엔 들어갔지만 네. 베팅하는 거는 확실한 네로한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온 것만 하겠다. 아, 저 원전이나 뭐 아, 그렇지. 오늘 사조나 막 어제 막 그런 애들이 막 가는 거 보고 아 지금 시장에 재미없으니까 지금인가? 네. 저쪽에서 좀 놀까 그렇지. 가는데 주도 아니다. 섹터라는 그 빛에서 이렇게 멀어지지 해석해줘요. 말아라. 오. 뭐라고 해석했는데? 무슨 영어가 뭐야 원래? 해석은 마음은 충분히 찾았습니다. 구석구석마다 트랩의 소리가 들립니다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내용 파운드는 알겠고 에브리 코너 알겠고. 더 클라우드가 뭔데? 클라우드 오브 트랩 에브리. 근데 이게 우리의 미래 트로프 아니야? 아닐까요? 트로프한 거 아니야? 트로프. 이게 우리의 미래야. 왜요? 그게 왜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기계들끼리 알아듣는. 그럼. 그래서 GPT-4도 얘네들이 기계들끼리 지금 대화하잖아요. 우리는 못 하는데 그래서 좀 신기해서 제가 들고 왔거든요. 그 희한하다. 좀 희한하네. 희한하죠. 좀 희한하다. 기계 언어예요. 연구의 대상이야. 그 연구의 대상이야. 그 에어비앤비 해외 리뷰 보면 한국인만 알 수 있는 아, 그거? 그 리뷰 있잖아요. 절대 같은 맛에 이렇게 써놓으면은 외국인들은 잘 모르고 그냥 그 한국말로 이 숙소 좋아요 하고 두 칸 띄고 여기 절대 같은 맛에 바퀴벌레 낫엇 아, 이렇게 바퀴벌레 사람들은, 나요.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듣잖아요. 아하. 그런 것처럼 약간 기계 언어. 그 언어가 나올 것 같아. 기계어. 챗 GPT가 나발이 이렇게 되면은 쟤네들 모르게 우리끼리만 하는 거 그런 언어가 나오는 거지. 오케이.
싫은 거지. 영화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의 뜻이 중요한 건데 맞아요. 함정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도주 빛에서 멀어지지 말아라. 그러면 그렇죠. 보노님이 생각하신 건 아까 말했던 그 반도체. 반도체, 전력. 자동차, 자동차. 뭐 금융 이런 이제 전력 수급 상위, 설비, 상위 자동차, 상위 반도체 네. 뭐 그 정도. 화장품, 어차피 조선, 애초에 그 화장품이랑 음식료는 깍두기입니다. 깍두기로. 네, 깍두기. 외국인 수급 강한 애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혀 짧은 소리 하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네. 자, 김장열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약간 비슷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대로 된 영어를 가져왔습니다. 제대로 된 영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영어 EBS 시원스쿨 갑니다. 네. 보겠습니다. EBS 시원스쿨. 네, 아 이거 아니고 이거 좋습니다. 어떤 영어일까요? 이거예요. Calm plants the seeds of crazy. 영어 단어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약간 헷갈리긴 하죠. 네, 예. 이게 calm이 뭐죠? calm 고요한. 예, 평화롭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침착하고 평화, 침착 이런 거는 비슷한 거니까. 네. 그다음에 seeds는 어떤 뿌리는 씨앗이 되는 거고, 네. crazy는 미쳤다는 것보다는 알아들었어요. 고요함이 고요함이 느낌 그대로인데. 광기의 씨앗을 심고 그게 자라난다. 그렇지. 그러니까 고요함 속에서 광기가 자라난다는 거지. 조금 약간 의역해서 하면은 평화로운 상태에서 평화에 우리가 침착하잖아요. 평화로운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딘가에선가는 혼돈의 씨앗이 자라난다. 자라나. 자라나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평화롭다 하면 거기에 만족하고 있지 말고 어딘가에 구석구석에 이상한 곳에서 구멍이 뚫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혼돈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요가 광기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프린스 형님이 고요. 뭐 하여튼 그 평화 그런 뜻입니다. 고요가 광기의 그러니까 씨앗을 제가 심는다. 오늘부터 아침부터 그런 거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거 네. 생각하지 못했던 게 아니고 생각한 것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던 것이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한편에 갖고 있자라는 얘기. 오케이. 재미없는 장, 캄한 장, 고요한 장. 그것도 뭐 이렇게 캄이- 생각할 캄이구나. 수 있는데. 그렇죠. 누구한테는 아닐 거예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네요, 아니겠지만 그러네요. 우리의 그런 성향과 네. 기조로는 그런 장인데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또 광기가 자라난다는 거. 그러니까 주도주에서 빛에서 멀어지지 말아라랑 또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까지 왜? 응? 왜요? 아니 그냥 저 댓글이 웃겨요. 댓글이 웃겨가지고. 저 구글 번역기 안 써요. 구글 번역기 안 씁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김정일 본부장님의 인사이트 오늘 네이버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그거는 길어서 안 돼. 이게 왜요? 네이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 있어요. 이미 빠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바텀이라고 콜을 좀 나오기 시작해요. 왠지 아세요? 왜요? 얘네가 실적은 나오기 때문에 얘네 그 고유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고유가 뭐죠? 검색 광고하는 거고 네. 또 카머스에서 나오는 거. 그렇죠. 둘 다 약간 브로커잖아요. 그게 이제 본 비즈니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G 홀딩스인가 데이터 하고 센터도 있고. 웹 엔터테인먼트 네. 이렇게 자회사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26조인가 뭐 시가총액에서 이게 자회사 비즈니스 빼면은 10몇 조가 남는데 현재 1년에 보는 번이 한 1000몇 배가 있으니까 지금 PER 좀 빠져서 PER이 한 13배밖에 안 돼요. 그럼 이 비즈니스면 PER 13배 엄청 빠진 거거든요. 아무리 내수주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바텀콜이 나올 때가 됐어요. 실적은 사실은 개선돼. 그런데 실적 개선되는 게 탑라인이나 무슨 M&A를 하거나 AI를 엄청 투자해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실적 전망이 아니고 비용 줄여서 지금 실적이 나오는 거라고. 그거 보여지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주가는 왜 빠지느냐? 투자가들이 네. 해외 포함해서 이게 AI가 엄습해가지고 엄습했는데 AI 챗GPT하고 언어 모델하고 이러는 것이 결국은 승자 독식으로 가버리면은 우리 네이버가 제대로 된 거를 쾅 터트리지 않으면은 시간이 문제다. 시간이 한 1, 2년 지나면은 네. 힘이 없어지면은 10배, 15배라는 그 PER 자체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실적이 얼마 나와서 PER이 13배, 15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엄청 투자해가지고 절차조명에 목숨 걸고 하는 그 거대 라지 랭귀지 모델 가지고 클라우드하고 투자하는 우리 인터넷
누굽니까? 알파벳 포함해서 이런 해외 그 글로벌 기업하고 경쟁했을 때 우리가 뭔가 로컬만 만족시키는 이런 특수한 우리 4천만 5천만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계속 어필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더 공고히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콱 터지지 않으면 네. 뭔가 뭔가 큰 M&A 터지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아마 PER 멀티플이 이제 낮아진 멀티플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익이 잘 나면 그만큼 오르겠지. 한 5%, 10%, 15%. 그러면 한 20만 원 언제든지 가겠지만 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멀티플은 아마 하강 국면에 확실히 들어간 거 아니겠냐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좀 더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리포트는 몇 가지 봤는데 똑같은 소리야, 바텀코. 근데 그거 갖고는 저는 안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울한 마음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네이버 진짜 저는 만약에 선생님이- 이자 올라오면은 실적으로 이자 올라오면은 난 줄일 것 같아. 어. 실적으로 이자 올라온다. 지금 10몇만 원이죠. 지금요? 네, 네이버? 17만 원? 그 정도 하지 17만 원 않을까요? 정도였던 그러니까 것 뭐 실적 좀 17만 잘 나오면 700원. 또 20만 원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 갈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 멀티플 옛날처럼 15배 이상, 20배 가는 거는 아마 그러니까 time is over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물론 좀 안타깝고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저는 진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거든요. 많이 내려왔다고 안전한 주식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적이 그렇게 좋고 산업이 좋다고 한데 들어가도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실적도 불투명하고 산업적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많은 쪽으로 돈을 넣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되게 좋다고 하는 변압기도 막상 들어가서 매매해 보시면은 하루하루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변동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돈을 벌기 힘든데 굳이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그 쪽으로 관심을 저는 그냥 아예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다른 걸로 수익 내셔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유동 현금을 만드시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이미 큰 자금이 들어가서 이 정도로 산업 쪽으로 박살 나여 있는 경우는 거의 되돌림 나와봐야 보유자분들은 크게 도움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반등 나와봐야 네.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밖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좀 관점을 바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이버 관련해서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이버 네. 되게 좋게 보는 우리나라 뭐 IT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단연 또 1, 2등 하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좀 안타깝게 네. 됐습니다. 아까 저 막 그림 막 보니까 어우 막 눈 아파. 갑자기. 눈 건강에는 루테인 아. 차조기 우리 오에픽 차조기 구미는 완판됐대. 아우 진짜요? 와. 구미가 맛있다고 몇백 개가 했잖아요. 있었습니다. 몇백 개. 근데 그거는 완판이 돼버렸고 역시 며칠 인기는 만에. 확실하네. 이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근데 오에픽. 구미는 또 너무 달 수 있으니까 그냥 음. 물과 함께 꿀꺽 할 수 있는 그렇죠. 알약 구미는 같은 또 것도 키즈용 괜찮잖아요. 뭐 사실 이렇게 알약으로 차조기 추출물 이렇게 나온 게 이제 조금 더 어르신 분들은 좋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오에픽 루테인 꼭 검색해서 우리 링크 피디님 하나 올려주세요 하면은 여기서 사시면은 됩니다. 네. 싸게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꽃 같은 종목. 꽃 같은 종목이죠. 하지만 지금 주가는 약간 바닥에 있는 씨앗 같은 종목. 네. 그래서 씨앗 같은 어떤 종목. 종목인지 한번 콸콸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식으로 쌓인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깔깔깔. 박하윤의 바카스.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자, 오늘의 사연은 안녕하세요. 퇴근길에 늘 즐겁게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상담 요청하는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잘 모르는 종목이지만 오늘 오전에 나온 어제거든요. 연매출 57%에 달하는 수주 공시를 보고 우와 이거 대박이다 생각하고 공시 뜨고 걸린 VI 때 진입을 했더니 그대로 쾅 물려버렸습니다. 분명 이런 수주 공시는 굿뉴스이잖아요. 얼마나 오를 만한 소식인가 판단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 평단은 15만 7,500원인데 탈출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네, 이름이 예쁘죠? 그대로 VI 때 진입했다가 그대로 물려버렸다. 네. 평단은 15만 7천 아이고. 500원. 네,
네, 저의 14만 8천. 네, 기운이 느껴지는 이분의 코스모 신소재 종목 살펴볼게요. 일단 아무것도 안 보고 공시만 보고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저희는 분기 실적 보겠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돈을 벌고 있다는 거에 만족을 해야 하는지 네. 그리고 리포트 살펴보시면요. 이 맨 아래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게 2022년인데 미래에셋증권에서 양극재 폭풍 성장 지속 피크 아닙니다 했는데 그 후로 쭉 안 내놓다가 2024년 4월에 다시 이제 한 번 더 올라올 기미가 보였는지 하반기 양극재 매출 증가가 본격화된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거 IBK 투자증권 거를 봤더니 역시나 하반기 본격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전방 수요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음 장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8만 원까지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유가 삼성 SDI향 ESS 매출이 대다수를 차지했었는데 이제는 EV 시장이 개화하면서 24년부터 본격적으로 EV향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 봤더니 역시나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테슬라랑 묶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꿈틀대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코스모 신소재 3,621억 규모 LG화 기본 구매 계약 이런 뉴스도 긍정적인 게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한데 이분께서 아까 전에 왜 이렇게 좋은 이야기에도 안 올라가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에 따르면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쌓인 이 구간에서는 좋은 이야기가 나와도 팔고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뉴스가 떠도 금방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이거 주봉인데 아직도 아래로 내려갈 그 갭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바카스 결론입니다. 네. 코스 모지리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가지고 있는 걸 모질이라 그러면은 코스모 신소재인데 네. 코스모질이. 네, 코스모지리. 코스모질이. 코스모지리. 아유 모질이죠.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 잘했죠. 국어 잘했죠. 국어 선생님한테 아주 아유, 칭찬받고 아나운서 귀여움 감사합니다. 받았죠. 네. 정중동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건 잘했어요. 모질이는 알아도 모질이구나. 정중동을 몰랐네. 정중동 모르지 뭐. 모질이 압니다. 코스모질이. 네. 자 코스모질이 어떻게 코멘트를 하나씩 해주신다면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짧게만. 네,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사셨나 궁금해서 제가 3초봉을 켜서 봤거든요. 3초봉. 3초봉 정도는 해야 아, 3초봉으로 그 3초 안에 당첨이 되셔가지고 네. 딱 버튼 누르면서 위로 쉬운 올라가면서 가격이 체결이 된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왜 단타를 들어가셨는데 손절을 안 하셨는지 일단 그걸 잘 모르겠고 글쎄요. 그러니까 이슈 수주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볼만한 모멘텀이 강력하게 있나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간다라고 했을 때 코스모 신소재가 간택 받을 만한 이유가 나머지 우선순위 종목군들 다 제외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나름대로의 좀 답이 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박스권으로는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뭐 탈출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대신에 이것도 이제 밑에 깨고 가면 좀 많이 아플 수가 있으니까 정리 라인만 이전 저점 부분을 깨는지만 좀 체크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눈물을 머금고라서라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횡보 구간에서 이평선들이 장기까지 다 붙어있는 상황에서 애중간한 라인에서 이게 깨져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주가가 엄청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단타로 들어가셨으면은 꼭 손절매 지키시지 않으시면은 이렇게 좀 당한다. 이슈랑 상관없이 주가가 내가 생각한 건 오른다고 생각해서 배팅을 들어갔잖아요. 특히나 VI 들어갔을 때 VI 그 들어가기 직전 가격 깨지면 원래 손절이 기본이거든요. 트레이딩에서. 근데 그런 원칙을 안 지키시면서 하면은 당연히 물리죠. 네, 지금 그래서 얼마 손실 난 거예요? 지금요? 아까 14만 8천 원이었는데 15만 6천 원인가 사셨을 거예요 아마. 네, 15만 한 그러면 15만 6천 5% 정도? 아직은 그건 아니네요. 오케이. 김장군 부장님도 코멘트를 짧게만. 28월 16, 27, 14. 목표 주가가 18만 원인데 높은 게 20만 원일 거예요. 네. 박스는 아까 한 번 정도 올라올 수 있는데 이 공시 나오고 아까 했고 네. 오늘 LG 해서 이렇게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이차전지 사람들이 아직 미련이 있거든요. 그렇죠. 한 번 정도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올라오려다가
실적이 더 영향을 맞으면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고 완전히 갈림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14만 원 정도가 지지선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러면 이제 목표 주가 70%면 14만 원 지켜줘야 되거든요. 안 지켜지면은 그냥 미련 없이 버리는 게 오케이. 2차 전지 가더라도 다른 주식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를 하더라도 네, 그 수급이 글로 멈춰갈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뉴스를 하나 딱 보고 혹은 네. 어떤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가 없이 갑자기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사고 싶다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 네.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물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도 안 될 가능성도 있고 될 가능성도 있죠. 결국 주식은 확률 싸움이니까 여기 확률 게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김장훈 본부장님 말씀대로 뭔가의 스탠다드를 딱 정해놓고 그거를 지키면서 매매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야 되는데 최근에 조롱이 많이 늘고 있어요. 괜찮아요? 뭐야? 뭐 있어? 파산에너빌리티, 산송장, 솔라시브레거, 삼성장, 구렵부톤. 고려부터 오늘도 오늘 뭐였어요? 코스모지리. 코스모지리. 코스모지리 힘 그 좀 여태까지 냈으면 한 거, 좋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한 거 있잖아요. 그 다 기억해요? 방송해가지고 리스트 다 적어서 이렇게 올려놔. 올려놔. 뭐 리딩방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화요일장, 수요일장인가요? 화요일장이요? 화요일장이죠? 화요일이죠. 화요일장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뒤에 오는 뉴스룸 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